자, 반갑습니다. 자금용시 성공의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벚꽃 구경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안 다녀오셨어요? 와, 진짜 마음이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구나. 제가 볼 때는 시간적인 여유나 금전적인 여유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아닌데 사실 마음적인 여유가 더 부담이 크거든요, 사람들한테. 그 마음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벚꽃 구경한다고 해서 큰 돈 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네. 뭐 길거리 조금만 나가도 볼 수 있는 장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만 내가 욕심을 내서 시간을 빼내면 뭐 그렇게 크게 투자되지 않아도 내가 갔다 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아직 못 보셨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 현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아닌가요? 그 불안함 때문에 멀리 있는 걸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꽃을 봐도 이 꽃이 예쁜지 안 예쁜지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 시기가 지금 없는 거야. 왜? 지금 현실 자체가 너무 내가 힘들거든. 그러다 보니까 왜 밖으로 다른 거를 볼 수 있는 여유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점점점 내 주위 환경이 좁아져요. 좁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그릇이 작아지는 거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원대한 꿈을 갖고 시작을 해요. 원대한 꿈을 갖고 시작해서 막 내가 이거 하고 뭐 꿈이 막 넘쳐나. 그리고 해야 될 걸 모든 거 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막상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렵죠? 정말 어려워.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내 마음이 작아지기 시작해요. 작아지면서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그만큼 없어져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 이 앞에 있는 눈에 있는 현실이 너무 힘든 거야,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너무 각박하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놀러도 가요. 그런 세상에서 틀을 좀 벗으라고. 그런 세상의 틀을 벗어서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왜? 나 혼자 잘하려고는 그걸 못 가니까. 나 혼자 스스로가 그거를 만들어서 가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발 좀. 왜? 지금 당장 힘든 건 힘든 거고, 내가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여유예요. 근데 사실 그런 여유가 많이 생길수록 좋아요. 왜 좋은 줄 아세요? 왜 좋은 줄 아세요? 제가 항상 늘 얘기한 게 있어요. 시간적인 여유와 금전 여유가 생기면은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요, 뭐예요? 점점점 마음이 또 열리기 시작해요. 마음이 열림과 동시에 뭐가 돼요? 다른 거에 눈을 돌리기 시작해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이 안정감을 계속 유지가 되고 다른 거에 눈이 돌려요. 근데 그 다른 거가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분야로 눈을 돌리면 어떻게 돼?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하지만 나하고 비슷한 거에 눈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대신에 제가 항상 눈에 얘기한 게 있죠? 뭐가 있냐면 기록을 하라고요.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요, 평생 시간적인 여유와 금전적인 여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생. 자, 오늘 자금용시 성공의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주제는요,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자입니다. 자, 오늘 손님이 저한테 오시면서 이제 이 손님하고 저하고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만나신 손님이에요. 그래서 거의 한 10년지기예요. 10년지기 고객님이에요. 근데 이 손님하고는 참 대화가 잘 통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사업적인 부분이나, 아니 사업은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상생활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미래에 어떤 내가 살아가야 될 취지나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오셔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냐면, 지금까지 제가 제자를 키운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의 한 300명 이상의 있는 사람이 저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원장님의 진실한 제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죠 아세요? 한 명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 300명이 넘는 그 인원 중에 저를 진실로 쫓아오는 제자는 한 명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없냐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300명의 제자 중에서 기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그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몸으로만 죽으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만 죽으라고 일을 하고 하드적인 일만 죽으라고 일을 해요. 하지만 그게 남는 게 없다는 거죠. 내가 그거를 기록할 때 내가 내 기술로 기록하지 않는 사람 치고 나중에 결말이 좋은 사람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분명히 사령에서 돈을 벌어요. 돈을 벌지만은요 단가가 올라가지 않아요. 손님은 많아요. 손님은 미어 터져요. 하지만 몸이 죽어나 단가는 절대 올라가지 않고요. 항상 그런 사람이 반복이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죠. 그럼 근데 어때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힘들어요. 몸이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 삶을 살고 싶은가요? 근데 그 시간적인 여유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기록을 하시면 돼요. 기록을 하시면 단가가 올라가요. 단가가 올라가면 돼요? 뭐가 돼요? 손님을 내가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손님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매출은 항상 고정률 유지만 하면 돼요. 아닌가요? 그리고 일은 적게 하면서 매출은 쫙 비슷하게 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시간이 생겨요.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제가 창조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 창조로 뭐를 해요? 더 많은 기록을 해야죠. 더 많은 기록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은 기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기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기록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저한테 더 많이 찾아와요. 더 많이 찾아와요. 그 더 많이 찾아오는데 더 많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미용인들한테, 그러니까 고객님한테 먼저 인정을 받고 나중에 미용인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미용실에서 죽으라고 일을 하고 단가를 저렴하게 해서 손님을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근데 매출은 항상 비슷해요. 더 올라가겠다고 더 주지도 않아요. 식당 여러분들 나중에 사업해보세요. 진짜 웃겨요. 딱 거기까지 뭐 능력에 맞게끔만 매출이 나와요. 더 이상 내가 죽으라고 일을 해도요. 더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올라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강의를 하면 돼요. 그 강의 스킬은 뭐예요? 기록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만이 강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쵸?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록이 되면서 그 기록을 많이 한 거에 동시에 강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매출은 올라가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매출이 하니까 하나가 잘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힘들어도 얘를 매치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또 얘가 안 되면 얘가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쌀렁에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또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기록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그런 기록이 무엇이냐?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강의하시라고 할 수 있나요? 못해요. 못해요. 처음부터 못합니다. 그럼 뭘 하셔야 돼요? 뭘 하셔야 돼요? 강의 스킬을 먼저 공부를 할까요? 아니죠. 고객님 머리를 사진을 찍어야죠. 고객님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처음부터 인턴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공부하는 거 올려야죠. 자기 공부하는 거 기록해서 올려야죠. 사진만 찍어요? 아니 글도 써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기록하는 무조건 사진만 찍으면 기록 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 사진을 찍었으면 그 사진에 대한 내용을 내가 능력이 맞게끔 글을 최대한 많이 쓸 수 있게끔 능력해서 많이 쓰면 쓸수록 좋아요. 그게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 기록을 오랫동안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죠. 저도 지금도 제가 손님도 머리 자르는 거요. 기록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지금은요, 저 옛날보다 더 많이 해요. 어떻게 돼요? 손님 사진 하나 찍으면요, 제가 A4용지 3장 정도 분량으로 글을 써요. 지금은 능력이 그렇게 많이 성장을 했어요. 저는 지금도 합니다, 그거를. 유튜브에 글, 제가 올리는 거 글 엄청나게 쓰잖아요, 지금. 말도 못하겠습니다. 근데 초창기 때 제가 글을 쓰는 건 전 글재주가 없었거든요. 근데 초창기 때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요, 아무 글재주가 없고, 진짜 말 맞다나 5줄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5줄 쓰기가.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매일 똑같은 글만 써요. 근데 하루에 1포스팅, 1일 1포스팅, 철칙이에요, 철칙. 하루에 한 명도 안 빠지고 1일 1포스팅. 그걸 3년을 했어요. 일요일도 포스팅을 했어요. 일요일도.
하면은 1일 1포스팅 무조건 했어요. 왜? 그걸 해야지 손님이 오거든. 그걸 하는 제가 지금 이 뒷골목에 이 가게 살리기 위해서요. 제가 1일 1포스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걸 안 했으면 제 이 가게에서 이 뒷골목에서 못 살아남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기술이 되게 높았을까요? 아니죠. 지금보다 형편이 더 없었거든요. 강의 실력이요? 스킬이요? 완전 밑바닥에 썼어요. 하지만 글을 쓰는 것 동시에 어떻게 돼요? 다른 대중한테 보이는 거잖아요. 대중한테 보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돼? 더 글을 잘 쓰게 되고 사진도 더 잘 찍게 되고 어떻게 해요? 또 손님들 머리도 어떻게 돼요? 더 이쁘게 드라이드 포장도 더 잘해야 돼. 우리가 상품 팔기 위해서 포장을 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잘해야죠. 계속 저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저도 공부하는 거예요. 왜? 다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다 사람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저는 계속 제가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글 쓰는 기록하는 습관도 더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 동시에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제가 강의를 하죠. 커트비가 강의를 해요. 우리 머리 닥션 헤어커트 탄생이 됐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한 기록에 제 자료를 만들었어요. 지금 이론으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3년 분량에 제가 사진을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3년 포스팅 할 거를 1일 1 포스팅해서 3년 동안 올라갈 수 있는 자료는 내가 다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제가 부족하니까 그림을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려요. 그리고 글을 계속 써요. 과연 그런 제자들이 지금 그런 제자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냐 이거죠.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제자들이.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제자 중에서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까지 제를 따라오는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평생 한 명이 생길까 말까 지금 고민인가 봐요. 그러면서 아까 그 손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예전에 무술을 하는 사람 중에서는 진정한 제자들을 한두 명밖에 못 키우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내가 이제 우리 이제 옛날에 가장 대표적인 뭐 치권 있다. 치권 있다, 뭐 태극권 있다 그러면 태극권을 이 사람이 내 거를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있는 제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한 명이나 두 명을 승계를 해줘도 그거를 능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저희 머리 닥치는 정말 여러분 해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운 커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커터인 것 같아요. 뭐 철학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마스터해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요, 한 명이나 두 명 키우면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 느낌은. 얼마나 쫓아올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제자들이 제 기술을 얼마만큼 쫓아올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한 명이나 두 명이나 나왔으면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기록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연 그거 누가 따라할 것이냐. 그거 따라하는 사람들은요, 미래가 보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제가 지금 이 7년 동안 제가 그런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저는 이 동네에서 제일 비싼 커트 요금 받고 있고요. 제일 비싼 파마 요금 받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여러분이 딱 보시기 아시겠지만 뒤에 꼴목이에요. 동네 사람, 뒤에 보세요. 사람 걸어다니는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이 동네 손님이 문제가 아니고요. 다 외지에서 손님이 와요. 제 손님이 60% 이상은 다 외지에서 와요. 이 동네 손님이 아니에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기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저를 홍보를 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손님 기다리지 마세요. 왜 기다려요? 불안해요? 불안한 거는요, 착각이에요. 내가 그만큼 행위를 못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실력이 없어요? 실력 많아요. 안 해서 그런 거지. 세상에는요, 안 해서 못하는 거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해서 못하는 거지.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못해서 안 하는 사람들은요, 평생 못해서 안 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려요. 그 사람들은요, 계속 불안하게 사시면 돼요. 못해서 안 하는 사람들은 아니요,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 해서 못하는 거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쵸? 제가 요즘에 미친듯이 빠져든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미친듯이 빠져든 사람. 누군지 아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신학자예요. 조선 후기에 있는 정약용이라는 신학자예요. 다산 정약용. 제가 이제 거기 강진에도 갔다 왔죠.
근데 이 정약용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정약용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모르죠? 아세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실용학. 실용학자. 굉장히 실용학자죠. 그쵸? 정조의 최측근이에요. 정조가 가장 사랑한 측근이에요. 말하자면 비서실장이에요. 정조의 비서실장급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정약용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천재예요. 다비치하고 거의 흡사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정도 능력, 대한민국의 다비치 정도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과학이며 정치며 경제며 미술이며 못하는 게 없어요. 시도 10살에 시집을 낸 사람이에요. 산미집이라고 해가지고 눈썹이 3개래요. 그래서 산미집이래요. 그래서 10살에 시집을 낸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수원성이 아시죠 여러분들? 수원성. 수원성을 동양에서 최초로 기준기를 이용해서 지은 성이 수원성이에요. 그 유네스코에 이번에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약용이 기준기를 개발을 해서 발명을 해서 그걸로 성을 쌓은 동양의 최초의 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값진 성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거는 뭐 2차적인 걸 떠나고요. 제가 정약용이라는 말을 왜 얘기를 하냐면요. 이 사람이 정조가 딱 죽고 난 다음에 정조의 최측근이잖아요. 그러면 정조가 반대파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파에 의해서 살해됐는데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정조가 죽고 나자마자 바로 어디게 됐어요? 귀양을 했죠. 난 니들 싫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맨날 쓴소리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너 그래? 너 위배 가. 그래가지고 강준으로 위배를 갔잖아요. 그래서 17년에서 18년 동안 위배를 다니면서 거기서 제작한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이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책이.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선조 18년에 창간한 목민심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민심서가 뭐예요? 한 나라를 통째로 경제, 군사력, 문화 모든 걸 다 망라한 책이에요. 그리고 원수가 수령이 가져야 할 덕목석도에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고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모든 거를 해서 만든 책이 목민심서예요. 그걸 다 1년 만에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책을 그 위배를 가면서요. 책을 500권 이상을 씁니다. 18년 동안 책을 500권 이상을 써요. 자기 살아생전에는요. 책을 한 1000권 이상을 발간했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미용인 중에 과연 책을 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 거죠? 미용인 중에 정말 미용인 중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련된 책을 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 이거죠. 짜깁기 말고요. 제발 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는 다른 거를 모방해서 만든 책이 아닌 자기 스스로가 정말 개발을 해서 만든 책이 과연 몇 권이나 있냐 이거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책이 과연 몇 개나 있냐 이거죠. 우리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책을 쓴 거에 가장 대표적인 1등이 정약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정약용에 완전 쏙 빠져버렸어요. 그 사람을 완전 탐구하고 싶어요. 너무 많이 탐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그런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요즘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시간적인 여유와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 제가 근무 시간 많이 줄였어요. 오히려 저는 오히려 근무 시간을 줄였어요. 오히려 왜요? 책 쓰려고요. 글 쓰려고요. 요즘 막 제 얼굴 보세요. 시커하죠? 일을 요즘 너무 많이 해요. 기록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평생에 살아가면서 그리고 아까 그 사람한테 제가 그 얘기했어요. 뭐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죠. 그쵸? 이 책이 과연 이 현실에서는 인정을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세에는 인정을 받을 거라는 건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살아생전에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목민심서도 똑같지 않나요? 목민심서도 살아생전에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쵸? 그 책이요? 정약용이 누구예요? 천주교인이잖아요.
천주교인에서 박해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개방을 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하지만 그 개방을 했었으면 나라가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세국정신에서 못 쓰게 만들어놨잖아요. 천주교를 탄압을 했잖아요. 근데 그 천주교인이 만든 책이야. 그 책이 좋겠어요?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요즘에 우리 당파 싸움을 하면서 야당과 여당이 있죠. 여당이 하는 거는 야당이 무조건 다 싫어해. 그게 좋든 나쁘든 무조건 다 싫어 그냥. 다 싫어 그냥. 왜? 넌 여당이잖아. 우리 당에서 만든 정책이 아니잖아. 그쵸? 야당이 하면은 야당이 나중에 여당이 되면은요 또 야당이 또 뭐라고 해요. 그런 거 요즘 정치 많이 보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도 똑같은 그런 현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리 심서가 인정을 못 받기 시작합니다. 후세에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 요즘에 다시 재조명을 받는 게 그 목리 심서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을 보고 나서 참 많이 느낍니다. 많이 느껴요. 왜냐면 제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막나는 책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안 해요. 저는 그 정도 천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미용인이라면 그거에 관련된 책을 분명히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고 많은 그런 분야에 박식한 지식이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절대 그런 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웃긴 거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단가가 올라가요. 그리고 손님이 인정을 해줘요. 손님이 인정해주고요, 미용인이 인정해줘요. 나중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시간적인 여유와 금전적인 여유가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누려져요. 제가 누누이 항상 얘기하지만 젊었을 때는 고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잠자지 마세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미용인 인생 20년, 30년 중에 왜 5년 동안 투자를 못하냐 이거죠. 저는 5년 동안 잠을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3, 4시간밖에 못 잤단 말이에요. 제발 좀 5년 동안에 그 시간에 투자를 해보시라는 얘기죠. 한번 그 시간에 투자를 해보면 여러분들한테 평생의 미용인으로서요, 탄탄들을 그거를 왜 못하냐 이거죠. 그거를 쫓아오는 제자가 아직까지 없다는 거죠. 그거에 준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제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마 평생에 제 제자를, A급 제자를 만드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지 저도 사실 장담은 잘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평생에 탄탄대로의 미용인으로 살 수 있는 자력이 생기실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중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기록을 많이 하면 할수록 꼭 내가 글을 많이 써야지만 기록이 아닌 사진을 해서 내가 SNS에 올리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기록이에요. 어디다 기록하는 거예요? SNS에다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요. 내가 그걸 홍보를 하면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고, 그죠? 그런 거를 위해서 나는 더 잘 만들어야 되고 더 예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매출이 나오고, 동네에서 제일 비싼 커트 요금 받고, 동네에서 제일 비싼 파마 요금 받고, 동네에서 돈을 가장 많이 받는 미용실을 전락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미용인들이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싶어 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뒷골목에 15명 미용실에서 저런 매출이 나올까? 따라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과 똑같이 따라하고 싶어 해요. 그럼 그 사람도 또 기록을 하겠죠. 그쵸? 어떻게 기록을 해요? 노트에다가 기록하는 거. 노트에다 기록하는 거는요, 타사에 보지는 못해요. 남이 볼 수 있는 기록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나만 볼 수 있는 기록을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기록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제가 고객님한테 인정을 받는 사람, 미용인한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뭐예요? 훨씬 더 여유 있는 사람, 금전적인 여유 있는 사람, 시간적인 여유 있는 사람이 생기고, 그걸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지식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창조를 할 수 있는 지식이 더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뭐예요? 못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사람이 만든 건 사람이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는 그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지만 자연이 만든 건 사람이 절대 못 만듭니다. 왜? 자연이 만든 건 사람이 만든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사람이 만든 건 사람이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거는 어느 누군가는 그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못해서 알아요 이런 말은 앞으로는 단 0.001%도 나오시면 안 돼요. 뭐예요? 안 해서 못해인 겁니다.
안 해서 못한 거지 못해서 안 한 거 아니라고 보시죠.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다고요? 힘든 거는요. 여러분들이 SNS상에 기록을 안 해서 생긴 현상입니다. SNS에서 기록을 안 한 사람은요. 평생 지금 요금에서 절대 올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단가를 올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금전적인 생기고 싶으시면요. SNS에 기록하세요. 지금 당장. 지금서부터. 빠짐없이. 어떻게? 1일 1포스팅. 습관화하세요. 삼시세끼 밥 먹듯이 1일 1포스팅 하세요.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으면 내가 굶어 죽죠? 하루에 한 1일 1포스팅 못하면 내가 굶어 죽는다 생각하세요. 그러시면 SNS에 기록을 많이 하시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그게 자료가 쌓여요. 1년이면 365개의 자료가 올라가요. SNS에. 2년이면요. 730개의 자료가 올라갑니다. 그쵸? 기하 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가요. 대중에 3년만 해보세요. 3년만 SNS에 올려보세요. 자료가 1000개 이상이 쌓이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손님이 그 SNS상으로 인해서 어느 루트에서든 손님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공과 수요 중에서 손님이 넘쳐나니까 난 가격을 올려요. 손님을 걸러야죠 또. 그쵸? 그리고 또 계속 올려요. 그럼 기술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죠. 공부는 계속 해야 되니까. 평생 공부해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요.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동네에서 제일 유능한 그런 원장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기록하는 습관을 좀 많이 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평생 힘들 거예요. 항상 불황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겁니다. 안 하는 사람들. 아셨죠? 자, 꼭 1일 1포스팅 중요합니다. SNS상에 자기 기록을 남기자. 자기의 흔적을 남기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잘 사는 미용인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